예, 지금까지 이제 어노테이션 셋을 만들어 보고 이제 앞으로 할 것은 타입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타입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티 타입하고 릴레이션 타입을 정의하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딕셔너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입 시스템이 이제 뭔지는 앞에서 이제 제가 주요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타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요구사항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이 도메인에 어떤 엔터티를 뽑아내고 싶은지, 어떤 관계 정보를 뽑아내고 싶은지, 이것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휴먼 어노테이터가 GT,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에디터에 들어가서 어떤 걸 어노테이션을 하지를 못하죠. 엔터티 타입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어노테이션 태스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어노테이션 태스크를 만들기 전에 타입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휴먼 어노테이션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걸 옵셔널로 할 수 있냐면 프리 어노테이션 과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시스템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딕셔너리도 만들어 보는 그런 그 실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타입 시스템을 만드는데 엔터티 타입을 정의하고 릴레이션 타입을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타입 시스템을 네이밍을 할 때, 타입 시스템의 네이밍을 할 때 이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한글 이름을 왜 못 쓰냐. 이제 한글 이름을 못 씁니다. 룰이 있어요. 다 영문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고, 타입 시스템의 값이 추가할 때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문자, 숫자, 요것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엔터티 릴레이션 타입의 첫 문자는 영문자여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공백이 포함 안 된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타입 시스템의 이름은 64자고 릴레이션 타입의 이름은 128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엔터티 타입은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요. 릴레이션 타입 이름은 카멜 케이스, 자바 코딩 하신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동사, 조사 동사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단어로 묶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동사적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가 표현되기 때문에 처음에 소문자로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바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카멜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타입 시스템의 네이밍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타입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해당 도메인에 어떤 프로젝트 시작하시면,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학 쪽인 도메인을 하는데, 미리 준비된 타입 시스템이 없냐.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없고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타입 시스템을 완전히 레디메이드 돼가지고 그 도메인을 정확하게, 그 도메인을 위해서 딱 정확하게 레디메이드 된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요 클로라는 타입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knowledge from the language, understanding, extraction, 이런 거 약자긴 한데, 뉴스 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하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하겠죠. 그때 사용되는 엔터티들, 펄슨, 오가니제이션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IBM에서 제작한 이제 클루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용할 분야에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면 이런 외부에 있는 타입 시스템은 임포트해서 못 쓰고요.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좀 해보실 텐데, 타입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타입 시스템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타입 시스템을 임포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WKS를 작년에 수행했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거기에 있는 타입 시스템을 익스포트 한 다음에 임포트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서 익스포트 하는 방법도 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타입 시스템은 엔터티 타입이라는 데 가서 엔터티 타입을 정의하시고,
릴레이션 타입에 가서 릴레이션 타입을 정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프리 어노테이션 과정에 필요한 딕셔너리를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과정도 할 텐데, 일단 엔터티 타입부터 보죠. 엔터티 타입을 보면 add entry 타입이라는 거를 하셔서 여기다 엔터티 타입을 정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영문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수학에 제가 지금 코퍼스가 수학 쪽이라서 아이들이 보는 수학 도메인의 그런 그 도큐먼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매스 토픽이라든가 나는 이 문서에서 매스 토픽을 뽑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 등록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는 타일 시스템을 익스포트한 게 있으면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좀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과거의 프로젝트에서 익스포트한 타일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서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죠. 그래서 제가 5개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엔터티 타입을 정의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멘션 클래스나 멘션 타입은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정의된 것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 타입도 지금 제가 한 번도 지금 등록을 안 했는데 지금 몇 가지가 등록이 돼 있죠. 이게 좀 전에 엔터티 타입에서 업로드를 하면서 릴레이션 타입도 같이 임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defined by, have relation with, 오거나 originated by 뭐 이런 종류의 이 세 가지의 뭐 릴레이션을 저는 정의를 한 거죠. 이제 테스트 삼아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explained by 이런 식으로. 근데 릴레이션 타입은 중요한 게 앞뒤의 엔터티의 순서가 중요하고 뭐가 오는지가 중요해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뭐 매스 토픽 이런 식으로 얘는 첫 번째는 매스 토픽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펄슨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GP가 온다든가 아니면 오가니제이션이 온다든가 아니면 데피니션 워드가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셔서 세이브를 하시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릴레이션 타입을 애드하는 방법, 등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딕셔너리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딕셔너리도 만약에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 있으면 등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펄슨이라는 걸 해볼까요? 펄슨이라는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러면 딕셔너리에 대해서 엔터티 타입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엔터티 타입을. 얘가 이 딕셔너리는 내가 정의한 아까 5가지 엔터티 타입 중에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엔터티 타입도 펄슨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그 펄슨에 대한 이름, 그러니까 다양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오바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입력한 게 이제 렘마가 돼요. 원형.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 다시 에디트 하셔도 되고요. 이 삭제하고 싶으면 아까 딜리트 해도 됐고요. 오바마하고 뭐 미국 대통령 이게 의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나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원형인데 얘와
그 동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걸 surface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런 걸 계속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을 여기다 다 넣으면 되거든요. person을 대표하는 딕셔너리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이게 싫으시면 이미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있다고 하시면 업로드 딕셔너리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받아놨는데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과거 프로젝트에서 좀 받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 프로젝트에서 딕셔너를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이쪽에서 임포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임포트 된 게 이거죠. 제가 얘를 먼저 넣어놨던 거예요. 매스 토픽을 쭉 넣어놨고, 얘는 우리가 이미 정의한 엔터티 타입 중에 매스 토픽이라는 것과 이제 매핑을 시켜놓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프리 어노테이션이 돼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익스포트 하고 싶으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운로드가 이쪽에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까지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했고요. 딕셔너리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설명됐는데 딕셔너리는 어떻게 활용될까?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사전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얘가 딕셔너리가 어떤 머신러닝의, 그러니까 아까 사이어 엔진에 머신러닝을 할 때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딕셔너리는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직 그라운드 트루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딕셔너리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먼 어노테이터의 그 에포트를 줄여주는 거예요. 사전 어노테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 개의 그 엔터티나 릴레이션에 대한 태깅을 하는 것을 줄여주는 거죠. 미리 어노테이션을 함으로써 프리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딕셔너리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좀 있어요. 딕셔너리가 좋긴 한데 여기 딕셔너리는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옵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항목당 최대 15,000개. 그 다음에 작업 영역당 딕셔너리는 최대 64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딕셔너리 아까 만드는 실습은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 어노테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빠른 어노테이션이죠. 빠른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 어노테이션은. 그래서 휴먼 어노테이션의 작업을 간소화해 주는 거죠. 에포트를 줄여주게 하는 거고. 자, 그럼 프리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WK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좀 전에 설명한 이 딕셔너리로부터 프리 어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딕셔너리가 엔터티 타입이랑 매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엔터티에 대해서 딕셔너리에 있는 걸 다 이제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은 그 뉴스 도메인의 기사에서 펄슨이나 오거니제이션이니 몇 가지 이미 정해진 그 엔터티 타입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엔터티 타입에 대해서만 설정에 의해서 그 프리 어노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커스텀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그 나만의 엔터티 타입, 내 도메인의 엔터티 타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으로부터는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해봤더니 얘가 도메인 자체,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뉴스 도메인이어서 그 성능이 안 좋아요. 성능이 안 좋아서 저는 좀 비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신러닝,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놨으면, 그러니까 WKS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어노테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그것으로부터도 어노테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 기반의 어떤 어노테이팅, 프리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GA가 아니에요. 그냥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적인 기능이라서 지금 제가 권할 수가 없고요. 이걸 하라고. 그래서 요것도 좀 제외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습으로 이제 앞으로 할 게 프리 어노테이션을 좀 이따가 해볼 건데, 딕셔너리 기반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기반으로 한번 프리 어노테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프리 어노테이션 도큐먼트 위드 NLU,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엔터티 타입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현재 만든 내 도메인의 엔터티 타입, 내가 아까 등록한 엔터티 타입에 매핑을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실습하면서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프리 어노테이션 과정은 SLN 툴 밑에 보면 프리 어노테이션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탭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거기서 딕셔너리부터 하는 게 있고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으로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만든 어노테이션 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도큐먼트 셋을 만들고 어노테이션 셋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든 어노테이션 셋에 이렇게 할당을 하겠다는 거죠. 얘에 대해서 할당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다 런을 하면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엔터티 타입 매핑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으로부터 프리 어노테이션을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석세스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프리 어노테이션 한 거를 볼 수가 없죠. 아직 태스크를 안 만들었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태스크를 만든 후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부터 하고 싶으면 좀 전에 만든 이 딕셔너리를 어플라이 하면 되죠. 얘도 똑같이. 근데 제가 지금 좀 이따가 또 좀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데이터셋에 좀 전에 NLU로부터 프리 어노테이션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했잖아요. 이번에는 딕셔너리로부터 지금 어노테이션을 또 프리 어노테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둘 중에 뭐가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한 것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노테이션 셋에 프리 어노테이션을 둘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NLU로부터도 적용하고 딕셔너리로부터도 적용하고 이렇게 두 개 다 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프리 어노테이션을 하는 실습을 좀 해봤고, 근데 뭐 결과를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좀 이따가 그 어노테이션 태스크를 등록을 하게 돼서 GT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보여요. 프리 어노테이션. 내가 어노테이션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어노테이션 된 게 보이죠. 딕셔너리부터 어노테이션을 미리 했으니까. 근데 그걸 좀 이따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NLU, 내처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활용한 프리 어노테이션을 했고요. 실습을.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로부터 프리 어노테이션 하는 것도 지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프리 어노테이션을 네 가지 경로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LU부터 할 수 있고, NLU로부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부터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머신러닝 모델, 과거에 만든 내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로부터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룰 베이스 모델은 좀 실험적인 기능이라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총 4가지의 경로로부터 프리 어노테이션 가능한데 많이 쓰는 것은 요 딕셔너리랑 그 다음에 NLU인데 NLU는 성능이 낮으니 결국 많이 쓰는 것은 딕셔너리로부터 프리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것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웩스로부터 이미 프리 어노테이트 된 문서 자체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 어노테이트가 되어 있는 문서를 올리는 거죠. 얘는 어떤 코퍼스를 올린 다음에 프리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웩스의 프리 어노테이트가 이미 된 문서를 업로딩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쉽지는 않고요. 좀 이런 지금 제가 여기 좀 써놓은 이런 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얘가 이제 웩스로부터 그 프리 어노테이트 된 도큐먼트를 WKS에 올릴 수가 있어요.